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하에 최대 강도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관련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라고 전제한 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하에 최대 강도의 대응 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군 중에는 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소규모일 수도 있다. 최소규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축산 종사자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매뉴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장 대응과 적극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반복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지만 각 시군 현장에서 예찰, 방지, 검사, 대응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이동 통제가 정말 중요하다. 힘이 들겠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매뉴얼대로 대응하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농림축산부에 신속하게 요청하는 등 최대 강도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확진 판정 전인 지난 9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 62두가 김포에서 도축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해당 돼지를 찾아 곧바로 폐기 처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파주시 요청에 따라 이날 방역대책비로 특별조정교 부금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발병 확인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하고 방역 및 소독, 살처분, 이동 제한 등의 초기 대응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뉴스입니다.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 농장 발생 현황과 도미시 군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 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 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 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 대응 매뉴얼 및 에스프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 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 열병 확산 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 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 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 농가는 2에서 3일 전 사료 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든 5마리가 폐사되었다는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도는 이날 저녁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출동시켜 폐사축 SP 의심 증상 관찰 및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조치 완료 시까지 농장 내 상주토록 하는 한편 발병 확인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다. 또한 도방역지원본부 및 파주시 방역팀을 투입해 통제 및 소독 등 초동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24시간 이내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2,450도를 살처분하고 방역대 3km 이내의 농가는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발생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20km 인근 2개 농장 2,250도를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통제 초소 5곳과 거점 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농장 방문 차량과 역학 관련 농장 임상 예찰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해 추적 관찰하는 한편
발생 번역 전 양돈농가 이동 제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부단체장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다음은 미반항공여지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반항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항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은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항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반항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 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군 반항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와 김성원, 김병욱, 박정, 송기현, 유승희, 윤후덕, 이현재, 조은천, 홍영표 등 국회의원 9명, 한종각 미군제 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록 시군,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반항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항공여지 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의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미군 반항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려면 반항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 반항구역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의 반환, 환경 정화, 개발 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도 국가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회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반환 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제한구역 해제,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도는 반항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의견이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반항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합약을 체결하고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다음은 DMZ 포럼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을 오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9.19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여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인 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론과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 킴푹 미국의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DMZ 포럼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방향으로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에 나설 판티 킴푹 여사는 베트남 전 당시 폭격으로 등에 화상을 입고 옷을 입지 못한 채 공포와 고통에 질려 기어가는 사진의 여주인공이다. 판티 킴푹 여사는 이 사건 이후 겪은 트라우마와 평화운동가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남북한 분단의 극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 번째 기조연사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는 전세계 여성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의 데모로 2015년 전세계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DMZ를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스타이넘 여사는 전쟁과 분단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또한 3개의 특별 세션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DMZ의 역사, 생태, 평화 등 6개 테마 11개 기획 세션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세션 대표가 참가하여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우선 3개의 특별 세션에서는 9.19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평화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문정인 특보,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교수, 조셉 윤 전 미국대 북정책특별대표, 중국의 리닝 장군, 러시아의 알렉산더 루킨 교수 등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이 참석하여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DMZ의 역사, 생태, 지역개발, 관광, 협력, 화해를 주제로 하는 6개, 테마 11개 기획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토론을 통해 DMZ의 평화적 활용과 문화유산 및 생태자원의 보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에는 기획 세션, 토론 결과 제시된 핵심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의 평화와 DMZ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을 예정이다. 폐회식에는 포럼 참석자들의 뜻을 모아 DMZ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주요 실천 과제로 DMZ 평화상 제정 및 관련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의 준비를 이끌어온 정동재 조직위원장은 이번 2019 DMZ 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가 DMZ라는 상징적 장소를 매개로 하여 평화의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다음은 공무직 노동조건 질적 개선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 소속 공무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무직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노동의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 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는 공무직의 1, 인사 2, 복무 3, 보수 등 3개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마련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그간 공무직은 연도별 승급에 따른 호봉 상승 외 승진 및 전보 제도가 없어 장기 근속 시 노동 의욕이 저하되거나 업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도소속 공무직이 승진 최소 소요 연수가 경과되면 근무 성적 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도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 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무직의 복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공무직은 매년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상승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직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2배가량 증액하여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지난 16일 공무직 노사협의회 및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번 개선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17일부터 20일까지 도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의견 수렴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최종 확정 짓고 오는 10월 열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양적 증대와 더불어 공무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동권익 보장을 통한 새로운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공무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하도급 실태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금조를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간 도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도는 민선 최기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 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 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발주 공사 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도급 금액 50억 원 이상, 장기계속 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및 상급금 지급기한 준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부 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 대금 조장 불이행, 공사 안내 현수막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부 증서 교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뉴스입니다. 신종 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사전 대응 훈련이 17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시군보건소, 교육청, 경찰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훈련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7월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선포하는 등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을 가정해 검역 단계, 모니터링 단계, 역학조사 단계, 환자 조치 단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환자 발생에서부터 격리치료병상 이송, 역학조사, 격리치료 등 각 단계별 대처 요령 실습하고 습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도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시군보건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24시간 신속 대응반, 운영,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에볼라,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반복된 훈련과 대응 교육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난 1976년 자이르에서 첫 발생한 이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병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이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2,842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 이 중 1,90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도내 1명을 포함 전국에서 총 5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으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을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접촉할 때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DMZ 페스타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생태 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 DMZ 페스타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다. DMZ 페스타 행사장에는 DMZ의 생태 환경, 역사,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DMZ관, 평화관, 생태관, 관광관 4개의 주제관이 마련된다. 우선 DMZ관에서는 DMZ의 개념과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평화관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사진, 영상자료 등을 전시한다. 생태관에서는 애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DMZ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관광관은 경기 북부 DMZ 일대의 1000개의 자연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관련 지자체들의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유명인사, 전문가들과 함께 DMZ의 역사와 생태, 음식,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쇼도 열린다. 18일에는 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씨가 나서 DMZ, 평화의 상징이 되기까지를, 19일은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요리연구가 신영순 씨가 참여하는 신대동 맛지도 한반도식 잔치상을 찾아서가 진행된다. 남북한의 상징적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시연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리를 만든다. 20일에는 도시생태연구소 박병관 소장의 DMZ 생태탐험기, 청해의 자연을 간직한 그곳 DMZ를 21일에는 통일 전문기자 통일TV 진청규 대표가 자신의 방북 경험담을 소개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과 함께 흐른다가 열린다. 이 밖에도 북한 우표전, NNSC 특별전, 6.25 사진전, DMZ 생태전,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디오라마 전시, DMZ 특별 영상전, 청년 버스킹, 접경지 인문학 특강, 타임슬라이스 체험 등 각종 부대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21일에는 6.25 역사 영재로 알려진 꼬마 외교관 캠벨 에이시아와 함께 DMZ의 의미에 대해 어린이의 시선에서 본 DMZ 강연 및 퀴즈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파주, 김포 등 DMZ 일원에서 DMZ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66년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DMZ가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준비했다며 평화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DMZ 페스타는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남북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DMZ 포럼, 라이브 DMZ, 아트 DMZ 등과 함께 개최하는 렛츠 DMZ 행사의 일환이다.